혹시 그가 빗속에서 공항으로 그녀를 쫓아가거나 그녀가 갑자기 그의 백만송이 장미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로맨틱 영화를 보면서 왜 나는 저렇지 않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아름답고 달콤한 이상적인 사랑의 그림을 주입받습니다. 우연한 만남, 설렘, 몇 가지 멋진 제스처,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꽃, 세레나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촛불 저녁 식사, 목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의 실제 삶, 실제 관계가 이 시나리오와 얼마나 자주 일치하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꽃이 있고 저녁 식사가 있어도 뭔가 중요한 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자주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 모든 외적인 치장이 내면의 공허함이나 몰이해로부터 구해주지 못한다고 느낀 적은요? 문제는 이런 영화 속 고정관념들이 우리 영혼에게는 아름답지만 전혀 영양가 없는 패스트푸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본질, 바로 그 토대를 놓치면서 외적인 화려함, 그림을 쫓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 우리 평범한 인간의 현실이 이 반짝이는 표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믿으세요. 절대로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실망감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파트너 또는 사랑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밋빛 안경을 벗을 것입니다. 무자비하지만 사랑을 담아서요. 저는 굳건하고 건강하며 진정으로 깊고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로 그 냉혹한 진실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포일러지만 항상 팡파르와 설렘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진실되고 살아있는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관계가 또 다른 영화, 속 동화의 복제품이 아니라 당신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하며 진정한 이야기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주입받습니다. 당신의 반쪽을 찾으면 완전해질 것이다. 정말 로맨틱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 없이는 불완전하다, 반쪽짜리다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실제로 누구를 찾게 될까요?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구멍을 메울 땜빵을 찾게 될 겁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주며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늪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이 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 기대와 불만족이라는 이 수렁에 당신과 함께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좋든 싫든 등의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이 배낭에는 우리의 과거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청소년기의 콤플렉스, 실패한 관계, 두려움, 불안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흡수한 가족 시나리오들, 그리고 우리가 이 배낭을 정리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며 정돈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파트너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내용물을 쏟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어린 시절에 칭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지치도록 당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 해도 당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속임수를 찾고 의심할 것입니다. 파트너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오랜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계속 쑤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부모님이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든 공황적으로 두려워하며 문제를 끝까지 덮어두거나 반대로 다른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 또는
그녀를 찾기 전에 또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몇 가지 매우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바로 지금 한번 해봅시다. 꾸밈 없이 나는 진정 누구인가? 삶에서, 관계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무엇에 의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사각지대, 나의 약점, 말하자면 나의 내면의 악마 또는 머릿속의 벌레들, 엉뚱한 생각이나 고집은 무엇인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파트너와 관계에 대한 나의 기대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목하세요. 그 대가로 같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시장 교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양방향 도로라는 정직함과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100% 수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굳건하고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줄 이상적인 파트너를 필사적으로 찾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하며 더 의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궁핍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충만함, 따뜻함,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만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은 복잡한 내면 작업입니다.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어떤 관계든 서로의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막다른 길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평선에 그 또는 그녀가 나타납니다. 설렘, 세상이 새로운 색으로 빛나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이것은 아름답고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를 또 다른 교활한 함정, 바로 우리 자신의 환상이라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초기 또는 그 어지러운 사랑에 빠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종종 이 시기에 우리는 실제 사람보다는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그 사람에게 덧씌우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환상을 봅니다. 우리는 그 또는 그녀에게 어쩌면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 자질을 덧칠하거나 있는 자질을 심하게 과장합니다. 특히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여자야, 내 운명이야 라고 간절히 믿고 싶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쉽게 사랑에 빠지는 이 이상적인 이미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각자 안에는 모호하지만 매우 강력한 파트너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인상 또는 부재, 좋아하는 책 속 주인공이나 영화 캐릭터,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욕망,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자질들로부터 모자이크처럼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내면의 틀에 최대한 부합하는 사람을 외부 세계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결단력과 기댈, 곳이 부족한 여성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역경으로부터 보호해줄 슈퍼히어로를 무의식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따뜻함이나 보살핌 능력이 부족한 남성은 자신을 편안함과 이해심으로 감싸줄 이상적인 주부이자 어머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내면의 필요나 심지어 우리 자신이 발전시키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성격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면의 틀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하며 외칩니다. 이거다. 그리고 종종 이봐, 난 좀 달라 라고 말하는 신호들을 무시하면서 그에게 이 이상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씌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달콤한 연애 초기, 첫 몇 달 또는 심지어 1, 2년. 장밋빛 안경이 서서히 코끝으로 내려오거나 아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장점, 어쩌면 더 이상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과, 네, 그의 단점, 이상한 점,
예전에는 귀여웠지만 이제는 짜증나는 습관들까지요. 그리고 여기서 종종 이런 신성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 변했어. 내가 사랑에 빠졌던 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제 냉혹한 진실 두 번째입니다. 파트너가 그렇게 많이 변한 경우는 드뭅니다. 당신의 인식이 변한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덧칠 없이, 기대라는 필터 없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바로 자기 자신의 환상,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대한 실망입니다. 네,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 머릿속의 유령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관계를 구축할 기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파트너에게서 보는 것 또는 그에게서 감탄하거나 짜증나는 것이 정말 그녀인가? 아니면 내가 그에게 더 씌운 내 것인가? 자신의 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듯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순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구들이여 상상 속이 아닌 진정한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환상이 아닌 실제 파트너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로맨틱 영화들이 보통 침묵하는 부분이죠. 영화는 보통 가장 흥미로운 지점, 결혼식이나 열정적인 키스에서 끝나니까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맑은 날과 무지개만 있는 것은 아닌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관계는 외로움으로부터의 구원도 영원한 축제도 아닙니다. 관계는 노력입니다. 때로는 매우 힘들고 매일매일 꼼꼼한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의 기쁨, 가벼움, 행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하지만 그것들은 마법 지팡이를 휘두른 것처럼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뛰어들어 평생 편안하게 흔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안락한 해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가꾸기로 한 정원과 같습니다. 그 정원이 꽃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가꾸어야 합니다. 물을 주고 관심과 보살핌, 걸음을 주고 긍정적인 감정과 지지, 잡초를 뽑고 오해와 서운함을 해결하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자신의 파괴적인 충동으로부터. 우리는 관계에서의 갈등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싸우거나 의견 차이가 생기면 사랑이 떠나가고 뭔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셔야 할 또 다른 신화입니다. 갈등, 마찰, 위기는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건강한 관계 발전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더욱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갈등은 여러분 공동의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빨간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어디가 아픈지, 어디서 여러분의 깊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지,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지, 어디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충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엔진 점검, 경고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차가 문제없이 계속 달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지 못합니다. 조만간 멈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픈 지점을 함께 극복하고 솔직한, 비록 매우 힘들고 감정적일지라도 대화를 통해 관계는 강철처럼 단련되고 진정으로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새롭고 항상 즐겁지는 않지만 매우 진실된 면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숨겨진 동기, 두려움, 취약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함께 이 과정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편한 대화와 행동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를 강화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은 절대로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하거나 말할 때 나는
서운함, 오해받음, 외로움, 두려움을 느껴 라고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취약합니다. 소리치거나 원망을 품고 침묵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 전달법이 이해의 문을 엽니다. 둘째, 듣고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나요? 그가 형식이 가장 좋지 않더라도 실제로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셋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과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오래된 원망의 자루를 끌고 다니며 현재를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가 아니라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아지도록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이것은 노력입니다. 그리고 용기, 인내,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노력이 단순한 사랑해라는 아름다운 말을 매일의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떤 인생의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는 그 견고한 토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 인식, 환상, 관계가 노력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진정한 친밀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친밀감이 주로 열정적인 섹스, 로맨틱한 데이트, 끊임없는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들은 관계의 중요하고 즐거운 부분이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정하고 깊은 친밀감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미묘한 것입니다. 먼저 피상적인 사랑에 빠짐과 깊은 애착을 구분해 봅시다. 사랑에 빠짐은 불꽃놀이, 화학작용, 아드레날린, 설렘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취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초기 강렬함 속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새로움, 이상화, 강한 육체적 매력에 기반합니다. 깊은 애착, 진정한 친밀감은 오히려 조용하고 잔잔하며 따뜻한 불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수년 동안 내면에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호르몬 분출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수용, 함께 겪은 경험, 즐겁고 힘든 경험 모두에 기반하여 구축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화장 지운 맨얼굴로 그의 모든 주름, 마음의 상처, 이상한 구석들까지 알면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하기를 선택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냉혹한 진실 네 번째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파트너에게 이상적인 자신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존재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당하거나 오해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가장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항상 강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이해심 많고, 항상 섹시합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이 가면 뒤에는 약점, 두려움, 의심, 이상한 점을 가진 살아있는 진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 파트너는 당신이 아니라 가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두 사람 모두 이 가면을 벗을 위험을 감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파트너에게 당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슬픈 모습, 화난 모습, 당황한 모습, 틀린 모습 등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여전히 곁에 있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것은 있잖아, 오늘 정말 끔찍한 날이었고 난 완전 쓰레기 같아, 또는 우리 관계가 잘 안 될까봐 두려워, 또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볼품없는 면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취약하고 진실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옆에 있을 때 완전한 안전을 느낄 때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 때문에 비난받지 않고 당신의 꿈이 조롱당하지 않으며 당신의 신뢰가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실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게 하는 대신 그것을 바로잡도록 도와줄 공간입니다. 약해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외면하는 대신 지지해줄 공간입니다.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고 그에게 더 편하더라도 당신을 낡은 틀에 가두려 하지 않을 공간입니다. 이것은 노래에 나오는 추상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팀일 때입니다. 한 배의 두 선장처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햇살을 즐깁니다. 그리고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의 뜬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항상 시끄럽고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조용하고 깊으며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커플을 조치는 과정에서 종종 잊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굳건한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 개의 개별적이지만 연결된 개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꽃, 저녁 식사, 로맨스는 모두 메인 요리에 곁들이는 훌륭한 양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우리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공동의 가치관과 어쩌면 공동의 목표입니다. 모든 면에서 100%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삶의 지향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지, 삶에서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 이 유사하거나 적어도 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냉혹한 진실 5번째가 있습니다. 굳건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관계 밖에서 자신의 삶과 관심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어 자신을 잃어버리고 친구, 취미, 꿈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존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권태와 실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만의 관심사,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관계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상, 새로운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흥미롭고 다재다능한 개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외에도 나눌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반쪽이 하나의 무정형 전체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두 온전하고 자립적인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에 더 좋고 더 흥미롭고 더 따뜻하기 때문이지 서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트너의 개성과 자신의 개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두 개의 개별적이고 완전한 나로서 존재하며 이 길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이여, 우리 안경에서 마지막 남은 장밋빛 먼지를 털어내고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토록 적게 주는 이 모든 영화 속 허울 대신 굳건하고 장기적이며 행복한 관계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배올레들 엉뚱한 생각이나 고집, 진정한 필요, 과거의 짐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이것 없이는 파트너가 아니라 구원자나 목발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환상, 기대, 투사가 아닌 실제 사람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가 다른 개별적인 존재이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노력할 준비입니다. 관계는 휴양지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노력, 인내, 지혜,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갈등은 끝이 아니라 더 가까워질 기회입니다. 넷째, 취약하고 진실될 용기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다섯째, 깊은 존중과 지지입니다. 파트너의 개성, 그의 경계,
다를 권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기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완전함의 수용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파트너의 불완전함.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처럼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고 살아있고 따뜻하며 매우 굳건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잔혹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진실은 이 모든 것, 수용, 이해, 노력, 취약성을 평생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법의 알약도 책에서 읽고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이상적인 관계에 보편적인 비결도 없습니다. 길이 있을 뿐입니다. 매일 서로를 위해,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 작지만 중요한 선택을 하며 함께 걷기로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멋진 제스처 후에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할리우드 시나리오는 잊어버리세요. 자신만의 시나리오, 정직하고 깊이 있으며 진실된을 쓰기 시작하세요. 네, 항상 쉽고 구름 한 점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독특하게, 그리고 진실, 노력, 상호 성장에 기반한 그런 사랑은 그 어떤 가장 아름다운 영화 속 동화보다도 훨씬 헤아릴 수 없이 더 가치 있고 굳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보기에는 비로맨틱해 보이지만 굳건한 관계에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매우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했고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삶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이상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마찬가지로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사람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